안녕하세요, 버니입니다. 여러분은 고기 좋아하시나요? 이 버니는 오래전부터 채식주의자였답니다. 생긴 걸 보니 그럴 것 같다고요? 최근 제 주변 육식주의자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물복지 다큐멘터리를 보고 충격을 받아서 고기사랑과 동물사랑 사이에서 심각하게 갈등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죠. 그래서 그런지 대체육 시장이 나날이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조사 업체 CFRA는 2018년 22조 원 규모였던 글로벌 대체육 시장이 2030년 116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버니와 함께 채식주의 경제학, 즉 비거노믹스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고기 얘기도 많이 나오니까 풀만 먹고는 절대 못 사는 분들도 꼭 끝까지 봐주세요. 이전에는 주로 건강이나 종교적 이유로 채식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트렌드로 자리 잡은 비거니즘은 기존 개념의 확장판입니다. 자신의 소비 행위에 사회적 가치와 윤리적 의미를 부여하는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시작된 비거니즘 열풍이 이제 주류 문화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째는 개인의 건강상 선택입니다. 비만과 각종 성인병에 대한 경각심으로 육식을 자제하고 채식 위주의 식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죠. 둘째,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 증가입니다. 동물복지는 아무리 식용으로 사육되는 동물이라 할지라도 살아 숨쉬는 동안에는 생명으로 존중받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개념입니다. 생명 존중이라는 인도적인 취지에서 시작된 아이디어지만 냉정하게 인간의 이익 중심으로 생각한다고 해도 지나치게 열악한 사육 환경은 좋을 것이 없습니다. 해마다 조류 인플루엔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등으로 축산농가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뉴스 자주 보셨죠? 방역을 아무리 강화해도 사육 환경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동물 매개 전염병은 근절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배경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동물복지 인증제도가 정착했고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걸로 충분할까요?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채식주의자가 될 수는 없으니 대체육이라는 대안이 주목받게 된 것이겠죠. 비거니즘이 주목받는 이유 셋째는 바로 한계에 다다른 지구 환경입니다. 지구의 능력이 더는 기존 방식의 축산업을 지탱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입니다. 현재 인류가 가축을 기르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땅의 면적은 아프리카 대륙 크기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가축 방목과 사료 재배를 위해 열대우림이 파괴되고 사막화 현상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2019년 UN 식량농업기구에서는 전 세계 가축들로부터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지구 전체 온실가스의 14.5%를 차지한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하면 굴뚝산업과 공장을 떠올리지만 축산업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양이 만만치 않다는 건 간과하고 있는 셈이죠. 이렇게 한편에서는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축산업이 환경에 초래하는 재앙에 대한 경각심도 커지고 있지만 호모사피엔스는 고기라면 못 참는 종인가 봅니다. UN 식량농업기구는 오는 2050년에는 세계 인구가 약 91억 5천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육류 소비량은 2029년까지만 봐도 1인당 400g씩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이런 추세가 2050년까지 계속된다면 정말 큰일이겠죠? 이래서 시대의 요구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대체육입니다. 채식주의자이자 동물 애호가인 이던 브라운이 지난 2009년 창업한 비욘드 미트는 월스트리트가 주목하는 기업 중 하나인데요. 이 기업은 완두콩, 녹두, 쌀 단백질, 카놀라 및 코코넛 오일을 혼합한 뒤 고기 느낌을 부여하기 위해 분홍색 색소를 추가해 식물성 고기를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2019년 5월 2일 미국 나스닥 상장 직후 주가가 163% 이상 폭등했고 현재 시가총액은 무려 67억 달러에 달합니다. 자, 이번에는 대체육 시장에서 비욘드 미트와 함께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또 하나의 기업 임파서블 푸드에 대해 알아볼까요? 스탠퍼드대 생화학과 교수 팻 브라운이 2011년에 창업한 대체육류 회사로 주력 제품은 5년간의 연구를 통해 개발해낸 식물성 햄버거 패티 임파서블 버거랍니다. 2018년 화이트캐슬에서 메뉴로 채택되면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고 2019년에는 버거킹과 제휴하여 임파서블 와퍼를 론칭하기도 했죠. 임파서블 푸드는 지난해 총 7억 달러의 투자를 받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내년에 상장 예정인데 비욘드 미트처럼 잭팟을 터뜨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임파서블 푸드의 기업 가치는 10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양대 대체육 기업 CEO들에게 경쟁 구도에 대한 발언을 유도하는 미디어에게 임파서블 푸드 팻 브라운 CEO는 이렇게 일갈했죠. 서로를 라이벌로 의식하든 아니든 비욘드 미트와 임파서블 푸드가 동시에 노리는 시장은 미국보다도 중국입니다. 이 차트를 보세요. 여기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 대체육이 꼭 식물성이어야만 할까요? 동물의 생명과 환경을 살리기 위한 것이니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발상의 전환으로 식물이 아닌 동물성 단백질을 기반으로 하지만 앞서 언급한 잔혹한 공장식 축산 방식이 필요 없는 고기도 있답니다. 바로 동물 세포를 실험실에서 키워 만든 배양육입니다. 와우! 한마디로 동물을 희생시키지 않고 만들지만 진짜 고기라는 거죠. 어쩐지 좀 무섭긴 하지만. 대표적인 회사로 샌프란시스코 소재 이저스트가 있는데 이 회사의 배양육 제품은 까다롭기로 이름난 싱가포르 정부의 승인까지 받아 고급 레스토랑 1880에서도 서빙된다죠. 게다가 구글 공동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 버진그룹 회장 리처드 브랜슨, 그리고 빌 게이츠의 투자를 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국내 대체육 시장의 선두주자는 지구인 컴퍼니입니다. 대표 상품은 100% 식물성 고기 언리미트인데요. 언리미트는 국내 기술력으로 처음 선보이는 미래형 고기라고 평가를 받고 있을 정도입니다. 지구인 컴퍼니는 지난 2월에만 1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할 정도로 투자자들에게 크게 주목받고 있는 업체입니다. 비건을 사로잡기 위한 제품 라인업은 단순히 먹거리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특히 화장품 업계에서 비건 열풍이 뜨거운데요. 친환경적인 천연 원료를 사용하고 동물 실험 금지 원칙을 확고히 하는 국내외 화장품 브랜드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랍니다. 이렇게 비거니즘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산업과 비즈니스를 뜻하는 비거노믹스가 하나의 경제 현상이 되면서 관련 산업 분야에서도 새로운 기회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다시 고기 얘기로 돌아가서 대체육 붐이 불면서 롯데정밀화학, 듀폰 등 화학회사 등이 식물성 식품에 고기 특유의 감칠맛을 부여하기 위한 식의약용 메틸셀룰로스 제품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기 아닌 고기들이 찐 고기들을 밀어내고 우리 식탁 한 켠을 당당히 차지하게 될지 아직은 더 두고 봐야겠지만 선택지가 늘어났다는 건 분명 고무적인 일입니다. 한편에서는 동물복지 운동을 통해 인도적인 방식으로 기른 가축으로부터 고기를 소량 생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식품의 원료로서 대량 필요한 육류 제품을 대체육으로 충당한다면 지구를 지키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마침 오늘은 회사 식당 그린 먼데이 날이네요. 폴 맥카트니가 제안한 밋 프리 먼데이 캠페인에서 영감을 받아 우리 회사도 시작한 건데 반응이 꽤 좋답니다. 작은 노력이지만 지구를 살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고 하니 뿌듯해지는데요. 빨리 맛난 채식 점심 먹으러 내려가야겠어요. 지금까지 버니였습니다.